13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천해파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을 나타냈다. 수조 모퉁이에 경사면을 세웠고 수조에 경사면이 잠길 만큼 물을 채웠습니다. 자, 해파 발생 판을 이동시켜서 이걸 뭐 진동을 시키겠죠? 파를 발생을 시키고 P, Q, R 지점에 파가 도달하는 시간과 파의 높이를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역에서 수조의 경사면이 잠길 만큼 물을 채웠는데 여기서의 물 깊이는 이제 여기서 뭐 R 지점에서의 깊이든 P 지점에서의 깊이든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다. 자, 이것은 천해파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천해파 자체의 정의에 의해서 천해파의 파장 그리고 수심의 깊이를 비교를 해볼 때 천해잖아요. 되게 얕아. 생각보다 더 얕아. 얼마만큼 얕으냐면 파장의 20분의 1보다도 수심이 더 얕아요. 나는 이렇게 외우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20분의 1 파장 수심 H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물 깊이는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아야죠. 그쵸? 그러니까 기역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심해파를 외울 때는 심해파는 바닷물이 상당히 깊어요. 얼만큼 깊냐면 파장이랑 수심을 비교를 했을 때 수심이 상당히 깊어서 얼마만큼 깊냐? 파장의 2분의 1 보다도 수심이 깊다. 이렇게 외우면 또 편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기역의 물 깊이는 그래서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다. 이것은 천해파의 정의에 의해서 맞는 선지고요. 니은 PQR 중에서 파의 도달 시간이 가장 빠른 곳. 자, 파의 도달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파의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을 찾으라는 뜻이죠. 천해파는 속도가 루트 GH, 여기서의 G는 중력가속도, H는 수심입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속도가 빨라요. 다시 말해서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도달 시각도 빠르겠죠? 그러면 PQR 중에서 수심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수심이 깊은 건 R이기 때문에 수심은 PQR이고 이렇게 되면은 속력도 P보다 Q가 빠르고 Q보다 R이 빠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파의 도달 시간이 가장 빠른 곳은 R입니다. 디귿 다에서 파의 도달 시간이 빠를수록 파의 높이는 높다. 자, 파의 도달 시간이 빨랐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수심이 깊었다는 소리고요. 천해파의 파의 높이가 높으려면 수심이 점점 얕아지면서 그 파동이 이렇게 수심이 점점 얕아지면서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얕아지는 수심의 영향으로 파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야 돼요. 따라서 수심이 얕을수록 파고가 높아야 됩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파고가 높아져요. 따라서 이건 반대로 설명되었고 디귿은 틀린 선지. 따라서 기역 니은이 맞고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해파가 전파되면서 모양이 다른 해파 A, B, C로 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A는 먼 바다에서 바람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풍랑을 말합니다. 풍랑. 자, 풍랑은 바람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해파로서 이 파고의 끝이 뾰족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풍랑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졌는데 바람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바람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 곳까지 이 에너지를 파동의 형태로 전달을 할 때는 이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너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너울이 되면서 파장은 길어지고 이 파고의 모양은 점점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풍랑에서 너울로 변환될 때는 이제 더 이상 바람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안 될 때 풍랑이 너울로 변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바람이 분다면 이 풍랑의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연안까지 와서 해안의 이게 얕아지는 수심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연안 쇠파. 너울이 해안까지 와서 얕아진 수심의 영향 때문에 물이 솟구쳐 올랐고 밑에서랑 위에서의 속도 차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가 파도의 모양이 부서져 버려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연안 쇠파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루의 모양은 A가 B보다 뾰족해요. 왜냐하면 A는 풍랑이고 B는 너울인데 모양이 A가 뾰족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바람 에너지를 공급을 받으면서 이 모양을 뾰족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파고는 B가 C보다 높다. 이것은 틀렸어요. 파고가 높아지려면 이제 낮아지는 수심 때문에 물이 위로 솟구쳐야 돼요. 따라서 수심이 얕은 C에서 파고가 더 높고 B 지점에 있는 물 입자의 운동 방향은 P 지점이구나. P 지점에 있는 물 입자의 운동 방향은 기억해야 되는데 파동이 이렇게 전달을 한다면 이 입자가 위쪽에서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원운동을 해요.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면 물입자의 운동은 위에서 이 방향으로 같이 돌아가고요. 밑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물입자는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 패턴은 심해파일 때도 마찬가지고 전이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천해파로 가게 되면은 얘가 더 이상 타원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앞뒤로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줄 필요가 없겠지. 자, 15번입니다. 15번. 표는 서로 다른 해파 A, B가 통과하는 지역의 수심과 파장을 나타냈고요. A, B는 천해파와 심해파 중에 하나래요. 자, 표에서 보면 해파 A는 수심이 300m고 파장이 500m래. 자, 그러면 수심이 300m고 파장이 500m네요. 딱 봤을 때 파장의 절반을 생각해 봅시다. 파장의 절반보다 수심이 더 깊으면 얘는 심해파게 되겠죠. 파장의 절반은 2분의 1, 자 250m 보다 수심 300m가 더 깊네. 그쵸? 그러면 이거는 파장의 반보다도 수심이 깊어. 이것은 심해파가 되겠죠. 왜냐하면 심해파는 파장의 절반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이니까. 자, 그러면 A가 심해파가 되겠고요. 해파 B는 천해파가 될 건데, 자, 여기서 문제에선 그러면 해파를 수심을 하나는 300m로 주고 하나는 수심을 5000m로 줬으니까 약간 함정을 파기도 한 거예요. 수심이 이렇게까지 깊으면 심해겠지 라고 그냥 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해파 B는 수심이 5000m가 되는데 얘는 분명 천해파일 거고요. 천해파의 정의에 의해서 파장의 20분의 1보다 수심이 얕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심이 5000m라고 했기 때문에 5000m. 그럼 파장 얼마일까? 파장은 뭐보다 길어야 되냐면 10만. 맞나? 0 4개. 10만 미터보다 파장이 길어야 돼요. 이런 숫자 없는데. 그쵸? 보기에선 이런 숫자가 없지만 이건 미터 단위고 여기서 0 3개를 띄워버리면 100km의 파장을 가지는 천해파입니다. 그렇다면 자, 다시 답지로 돌아와서 A는 천해파가 아니고 심해파였고요. A는 심해파였고 왜냐하면 파장이 2분의 1이 수심보다 짧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니은 B의 파장은 100km보다 길다. 맞죠? 왜냐면 B의 파장은 계산해 보니까 10만 미터보다 길어야 돼. 파장이 10만 미터보다 길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위를 환산하면 100km랑 동일하니까요. 자, 디귿. 해파가 해안으로 접근한다면 A와 B는 모두 현재보다 속도가 느려진다. 자, 심해파와 A와 B는 모두 현재보다 속도가 느려진다. 해안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천해파는 해안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심이 점점 얕아지겠지. 그죠? 수심이 점점 얕아질 것이고 A와 B는 모두 현재보다 속도가 느려지겠죠. 자, 여기서 해안으로 접근을 했다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얘가 심해파의 속도는 2파이분의 GL 루트 이렇게 되죠. 자, 심해파가 해안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죠? 여기서 해안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수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해파의 속도가 수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안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심이 얕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파장이 짧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천해파로 점점 변하면서 속도가 느려질 것이기 때문에 천해파는 너무 당연한 소리고 디귿도 맞는 선지라고 골라야 됩니다. 심해파라고 해서 해안으로 접근할 때까지도 심해파로 있을 거란 보장은 없죠. 16번. 자, 그림은 해안에 접근하는 해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을 보면 A는 해파의 마루선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등 위상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마루를 전부 다 이은 선들이 앞으로 지금 볼록하게 튀어나가 있다는 것은 이쪽은 앞으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이 해파의 마루선을 다 이은 이 등 위상선이 여기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쪽은 지금 속력이 많이 느려진 상태입니다. 차가 막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기억. 해파의 속도는 A보다 B 지점에서 빠른 게 아니라 A에서 빨라야죠. 왜냐하면 해파의 마루선이 더 띄엄띄엄 분포하고 있으니까. 니은 해수면의 물 입자는 A와 B 지점에서 모두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은 일단 어쨌든 아니에요. 원운동은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지금 해수면에 따라서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서 점점 속력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얘네들은 이미 지금 심해파는 아니에요. 그쵸? 이미 천해파고 수심이 얕아지면서 속력이 변하는 걸 보니까 천해파인데 이것이 이제 전해파였든 이것이 전이파였든 천해파였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원운동은 못해요. 타원운동을 하든지 앞뒤로만 전후운동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B 지점에서는 해파의 에너지가 집중되죠. 여기서 이제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이쪽으로
해파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침식작용을 활발하게 할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17번입니다. 수심이 400m인 해역에서 발생한 해파가 여기 있다. 수심이 400m인 해역에서 발생한 해파가 해안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천해파는 C 구간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A 구간에서는 그럼 천해파는 아니라는 뜻인데 천해파가 아니라면 뭐 전이파일 수도 있고 심해파일 수도 있죠. 자, A 구간에서 이 파의 파장은 200m이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은 여기서 천해파가 되기 전까지에는 파장이 일정하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이 C 구간에서 해수면의 깊이가 10m인데 얘가 천해파였을 경우에는 이 천해파 수심이 얕죠. 뭐보다? 파장의 20분의 1보다. 자, 그러면 원래 파장이 얼마였을까? 람다는 200m 라고 봐야 돼요. 그쵸? 이 원래 파장이 200m였는데 천해파가 되면서 이제 점점 여기서 줄어들 거예요. A 구간에서 이 해파의 파장은 원래 200m였고 계속 200m로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파장도 줄어들 겁니다. 자, A 구간에서 수심이 얕아질수록 해파의 속도는 증가한다? 이건 일단 틀렸죠. 수심이 얕아질수록 해파의 속도가 증가할 수는 없고요. 수심의 영향을 A 구간에선 얘가 지금 심해파인지 전이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까? 파장이 20m라고 했으니까 파장이 2분의 1 그리고 수심이 더 깊어야지. 자, 그러면 10 파장의 2분의 1보다 수심이 더 깊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심이 10m보다 깊네? 여기선 심해파네? 뭐 수심이 얕아질수록 해파의 속도는 여기선 심해파겠다. 그죠? 그러나 해파의 속도는 증가할 수는 없어요.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전이파로 들어오면서 점점 더 감소하거나. 심해파 구간에서는 심해파의 속도는 수심에 관계없음. 자, 디귿. B 구간에서 해파의 속도는 파장과 수심에 따라 결정된다. 어머, 여기 이거 200m였네. 100m. 그치? 요만큼. 자, 뭐 답은 틀리지 않지만 A 구간은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심해파고 여기부터는 전이파고 여기부터는 천해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B 구간은 전이파 구간이에요. 전이파는 심해파와 천해파의 속성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면서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수심이 얕아지면서도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따라서 파장과 수심에 모두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18번. 자, 이제 드디어 가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연간 최대 해일 높이. 최대 해일 높이예요.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의 최저 중심 기압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연도가 1985년부터 2005년이 될수록 추세선을 보아하면 이렇게 최대 해일의 높이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들쭉날쭉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추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같은 시기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의 최저 중심기압. 태풍도 이제 중심기압이 가장 낮은 지역이 1985년도에 이 태풍이 지나갔고 1990년에는 뭐 저 태풍이 지나갔고 하지만 그 태풍의 최저 중심기압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또 낮아지는 추세네요. 태풍의 최저 중심 기압이 낮아지면 태풍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라는 뜻이죠. 자, 기억. 최대 해일의 높이는 증가하는 추세죠. 자, 태풍의 최저 중심 기압은 낮아지는 추세죠.
맞고, 태풍이 통과하는 것은 해수면 높이 변화에 영향을 주죠. 일반적으로 태풍이 통과하면 해수면이 높아지죠. 바람 때문이기도 하고 기압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19번. 그림은 해저의 단층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지진해일이네. 진행 방향과 속력을 나타냈어요. 지진해일은 천해파죠. 자, 그리고 천해파의 속력은 V는 루트 GH. 자, 천해파의 속력.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여기서 해수면에서 여기 해파의 진행 속도가 지금 500km/h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빠르네. 자, 500km/h의 속력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진행할 거냐면 750km를 진행할 거예요. 750km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발생 지점에서 해수면까지, 지점까지 올 때 점점 해수면이 낮아지죠. 자, 점차 해수면이 얕아질 것이고, 점차 해수면이 얕아진다는 것은 H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해수면으로 오는 동안 속력은 점점 감소할 거라는 뜻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500km/h의 속력으로 오고 있지만 이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뭐 400이 되든 300이 되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러면 일단 최대 속력은 이거로 잡아볼게요. 어쨌든 진행하면서 요거보단 더 느려질 거니까. 얘가 최대 속력으로 750km를 달려온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쓰잖아요. 자, 그러면 500km/h의 속력으로 750km를 올 거야. 이게 얼마가 될까요? 계산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던데. 3, 2, 1.5 시간이겠지. 1.5시간, 1시간 반이야. 인데 1시간 반은 최대 속력으로 달려왔을 때 1시간 반이고요. 오면서 점점 해수면이 얕아지면서 속력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겠죠. 따라서 이 지진해일의 파동이 그 연안까지 오는 데는 1시간 30분의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파장은 A 지점보다 C 지점에서 짧죠. 점점 오면서 파장이 짧아질 거고요. 지진해일이 해안가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아니지. 최소 1시간 30분이 걸린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걸린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 B 지점의 수심이 250m라고 하면 지진해일의 속도는 이때 얼마가 되냐? 자, V는 루트 GH에서 G는 지금 얼마로 계산하래요? 10m/s 제곱으로 계산을 하래요. 여기다 계산해야지. 자, V는 GH 루트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10m/s 제곱으로 계산을 하랬고, 수심이 얼마가 될 거냐면 250m가 될 거래요. 루트를 씌우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 2500, 단위는 제곱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루트를 벗기면 50m/s가 될 건데, 이 50m/s는 자, 문제에서 50km/h라고 줬어. 시속이랑 이건 초속이랑은 다르죠.
일단은 틀렸어요. 50m/s가 50km/s랑 같지 않지.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해보자. 나 이런 계산 못하는데. 50m/s 곱하기 1시간은 3600초 1시간. 그리고 미터, 1000m. 1000m, 1km.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나는 계산기 어딨어? 난 머리가 나쁘니까. 자, 50 곱하기 3600 나누기 1000 180 km/s가 나온대요. 그치? 난 계산 잘했겠지? 네, 이것은 시속 180km와 동일한 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디귿은 틀렸어요.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단위. 자, 19번 됐고, 그리고 이제 20번으로 들어가서, 자, 20번. 어느 해 어떤 연도에 칠레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해파 도달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진 해파라 그랬으니까 얘도 또 천해파고요. 지진 해파는 기억, 해안 및 해저 지형에 따라서 도착 시각이 달라진다. 그치? 보면은 지금 요 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처음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도착 시각이가 말하자면 속도가, 지진 해파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진행을 한다면 이 도달 시각을 연결한 요 선이 동심원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점점 가면서 펼쳐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은 도달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진행을 하면서 파의 속력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기억, 지진 해파는 해안 및 해저 지형에 따라서 도착 시각이 달라지죠. 그죠?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안선이랑 먼 곳이랑 또 달라져. 여기 섬 있는 곳에서 여기 좀 휘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죠? 쭉 가다가 섬 있는 데서 휘어지고, 쭉 가다가 해안선 있는 데서 휘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니은 평균 수심은 진앙과 A 사이보다 진앙과 B 사이까지가 더 깊다. 진앙과 A 사이, 진앙과 B 사이. 일단 직선거리는 B가 더 긴데 평균 수심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A하고 B 지점까지 동일하게 10시간 걸렸다고 나오네요. 똑같이 시간은 10시간이 걸렸어. 똑같이 10시간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직선거리가 A가 더 짧아요. 시간분의 거리. A가 더 짧고요. B가 더 직선거리가 길어. 그럼 속도가 누가 더 빠를까? B가 지금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시간분의 거리가 B가 더 빨라. 그러면 천해파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천해파의 속도 루트 GH에서 속도가 더 빠르다, 이 값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니까 수심이 좀 더 깊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심이겠죠. 따라서 진앙과 A 사이보다 진앙과 B 사이까지 수심이 더 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진앙에서 디귿, 태평양을 통과하는 동안 해파는 천해파에서 심해파로 변한다? 그럴 리가요. 없죠. 네, 계속 천해파예요. 계속. 따라서 기역 니은. 뭐 여기는 해안선 가까운데 여기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니까 뭐 심해파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지진 해일의 파장은 뭐 아마 100km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자, 21번.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와 조석 현상에 의한 해수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순금이 보고 올까? 순금아, 순금이는 종종 봐야 돼. 자,
자, 21번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 그리고 조석 현상에 의한 해수면의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기억. 자, 일단 조건에서 해수는 균질하고 해수의 마찰과 관성은 무시한다. 이 조건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기억. A는 살이, B는 조금이다. A는 지금 달과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이 맞습니다. 그리고 B는 태양, 지구, 달이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러면 여긴 조금이에요. 여기도 살이의 위치고 달이 여기에 있어도 조금의 위치예요. 네. 니은 만조대와 간조대의 해수면 높이차는 A보다 B일 때 크다. 만조대와 간조대의 해수면 높이차, 이것을 줄여서 조차라고 하죠. 이것은 조차는 살이일 때 더 크죠. 따라서 A보다 B일 때 크다, 아니고 A일 때 더 크다. 디귿, A와 B일 때 모두 태양의 기조력이 달의 기조력보다 크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달의 기조력이 태양의 기조력보다 더 큽니다. 항상. 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고 1번입니다. 22번. 현재와 12시간 후에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현재는 지금 A 지점, B 지점, 달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치해 있는데 지구가 이제 12시간 뒤에는 얘가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할 거고 그럼 A가 지금의 B 위치로 오겠죠. 그리고 12시간 뒤에 달은 현재 여기 있는 곳에서 요만큼 더 움직일 거예요. 자, 기역은 약 6.5도이다. 이것은 달이 12시간 동안 이동한 각도를 물어본 거죠. 달이 12시간 동안 이동한 각도. 뭐 외우면 좋은데요. 6.5도라고 외우면 좋고 24시간 동안은 13도라고 외우면 참 편한데 굳이 외우지 않겠다. 제발 외우세요. 하지만 외우지 않겠다 하면은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12시간 동안 달은 몇 도를 돌까? 하루에는 달은 28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요. 28에서 29일, 28일로 계산을 할게요. 28일 동안 360도를 도는데 12시간 동안은 몇 도를 돌까? 요걸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28일은 360도 곱하기 12시간, 이걸 계산을 하는데 단위를 맞춰줘야지만 약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x는 360도 12시간 나누기 28일, 이렇게 하면은 요거 계산해야 되죠. 360도 12시간 28일은 28일. 자,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난 계산하기가 싫어. 그러면 12시간 12, 24 나누고 여기 2. 여기 180 나누기 28. 180 나누기 28을 하면 자, 마침 이렇게 180이네. 28을 하면 6.42가 나오죠? 6.428도 이렇게 나오네요. 줄여서 6.5도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12시간 동안 달이 회전하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제발 외웁시다. 자, 기역은 약 6.5도 맞고요. 현재 A 지점과 B 지점은 모두 만조예요. 맞죠?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둘 다 만조 맞고요. A 지점은 약 12시간 25분 뒤에 만조가 된다. 자, 이것은 현재 A 지점이 12시간 뒤에 자전을 해서 180도 돌아서 B 지점으로 오면 만조가 돼야 되는데 달이 12시간 동안 요만큼 도망갔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 줘야 돼요. 그렇다면 6.5도를 얼마 만에 주파할 수 있느냐. 자, 6.5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이것도 시간이니까
시간이니까 속력분의 거리죠. 자, 지구는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아요. 자, 지구는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는데, 그러면 X시간 동안은 6.5도를 돌아야겠네. 그쵸?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24 곱하기 6.5 나누기 360. 24 곱하기 6.5 나누기 360은 0.43시간. 0.43시간은 여기다 60 곱하면 26분. 맞죠? 자, 그럼 26분, 25분 이런 거 차이 없어요. 지구과학에서 그런 거 쓸모없어. 12시간 25분 뒤에 만조가 되네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5번 맞습니다. 23번. 어느 시각에, 자, 거의 다 했다. 지구 표면에 작용하는 기조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세 지점 A, B, C는 지표면상에 위치합니다. 기역, A에서는, A는 여기 있죠. 달의 만류인력이 원심력보다 크다. 여기서는 달이 만류인력이 원심력보다 큰 지점은 달과 가까운 지점이 만류인력을 크게 받겠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잘라서 이쪽 부분은 달의 만유인력이 원심력보다 크고요. 이쪽 지점은 달의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비교했을 때 원심력이 큰 지점이에요. 따라서 A에서는 원심력이 만유인력보다 크니까 틀렸고요. B는 약 6시간 12분 뒤에 만조가 될 것이다. 여기 앞에 있는 문제 딱 절반이네. 그쵸? 얘는 90도를 돌면 만조가 될 건데요. 90도를 돌았을 때 달은 또 90도만큼 더 회전을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90도를 도는 동안 그만큼 또 회전을 했을 거니까 12시간 25분 앞에서 반 바퀴를 도는데, 반 바퀴를 돌고 따라잡는데 12시간 25분이 걸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4분의 1바퀴를 돌고 4분의 1만큼 따라잡을 때는 그 절반만큼 6시간 12분 뒤에 만조가 되겠죠. 90도 회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디귿. B와 C에서는 원심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 원심력은 지구 전체에서 크기와 방향을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맞습니다. A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24번. 어느 해역에서 이틀 동안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냈다. 자, 2일 동안 나타났는데 높이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거를 4번을 했어. 2일 동안 4회의 만조와 4회의 간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틀 동안 4회니까 하루에 만조 2번, 간조 2번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 2번이니까 반일 동안에 1번 주조가 나타나죠. 일주조가. 그래서 하루에 2번, 이것은 반일 주조 지역입니다. 하루에 2번이니까. 니은, 조차, 만조와 간조 사이의 높이 차이는 A랑 B 시기가 C에서 D 시기보다 크죠. A에서 B 시기는 요만큼의 조차, C에서 D 시기는 요만큼의 조차를 보여요. 따라서 A, B 시기가 C, D 시기보다 크고요. 니은은 틀렸고, 디귿. A에서 D까지의 시간 간격은 24시간이다. A에서 D까지의 시간 간격. 자, 반일주조가 있는 지역인데 간조에서 또 한 번 간조가 될 때까지는 24시간 더하기 알파가 더 걸리죠. 24시간을 걸려서 지구가 회전해서 왔는데 그만큼 달이 공전한 만큼을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24시간보다 더 걸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자면 한 1시간쯤 더 걸리겠네요. 25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한 24시간 50분 정도?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수의 운동과 순환 문제를 2점짜리를 다 풀어보았고, 네, 숭금이 보러 갈게요. 안녕.